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만 잘 되면 내 노후는 자연히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오신 적 말입니다. 젊을 때는 그 믿음이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몸이 아파도 버티며 이 모든 게 자식을 위한 거라 스스로를 설득하며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자식이 잘 돼도 노후가 편하지 않은 사람, 자식과 사이가 나쁘지 않아도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고.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어딘가 빠진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노후에 자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후의 모든 걸 자식 하나로 걸어버렸을 때 그 무게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학원비, 결혼자금, 집 문제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자식은 바쁘고 부부 둘만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허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말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많은 시니어 분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후에도 그 중심을 바꾸지 못했을 때입니다. 노후는 젊을 때와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기대, 같은 방식으로 살면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후에 자식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들, 그동안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부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에 가깝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렴풋이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노후가 생각보다 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를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노후에 자식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활 리듬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식 일정에 맞춰 생활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전화가 오면 움직이고, 부탁이 있으면 기다리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가 통째로 비어버립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하루의 주도권이 자식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삶. 이게 노후를 갉아먹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아침마다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면 그날의 일정이 정해졌고, 연락이 없으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 하루가 내 것이 아닌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밖에 나갈 이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준, 이게 사라지면 사람은 급격히 무기력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하루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후는 점점 흔들립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중요한 줄만 알았지, 내 하루가 중요한 줄은 너무 늦게 알았다고 말입니다. 생활 리듬이라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요일에 나가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노후의 정신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리듬을 자식 일정에 맞추기 시작하면 쉽게 깨집니다. 오늘은 손주 봐달라 하고, 내일은 갑자기 취소되고,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내 삶의 중심이 흐트러집니다. 한 분은 손주를 돌보느라 운동 모임을 계속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었고, 나중에는 몇 달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임에서 멀어졌고, 그 뒤로는 다시 나갈 계기를 만들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주는 컸지만 내 하루는 그때 같이 멈췄다고 말입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중요한 첫 번째는 자식과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중심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도와줄 수 있을 때 돕고,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을 잃으면 사람은 쉽게 의존적인 위치로 내려갑니다. 그때부터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이라면, 또는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내 하루는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흔들린다면 이미 첫 번째 후회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중요한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건강입니다. 노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프면 자식이 챙겨주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니까. 이 생각이 두 번째 중요한 지점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사실과 자식이 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몸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병원 가자는 말에도 괜히 돈 든다며 미루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증이 심해져 혼자 움직이기 힘들어졌고, 그제야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바로 달려왔지만
그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당황한 기색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마음 깊이 느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면 자식이 힘들어지는구나. 이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온 겁니다. 노후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덜 의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곧 노후의 품위가 됩니다. 자식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순간은 돈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겪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병원 갈 시간도 많고 운동할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여유 때문에 오히려 관리를 미루게 됩니다. 오늘은 괜찮으니까 다음에 하자. 이 말이 반복되면 몸은 조용히 나빠집니다. 실제로 은퇴 전보다 은퇴 후에 운동량이 줄어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제로 움직이던 환경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을 의식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한 분은 은퇴 후 매일 출근하듯 동네를 한 바퀴 걷기로 스스로와 약속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식보다 나를 더 오래 지켜준다고 말입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중요한 두 번째는 완벽한 건강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관리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으면 노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듭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관계는 의존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내가 내 몸을 책임질 수 있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괜히 마음이 찔리신다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생활 리듬이 첫 번째였다면 건강은 그 리듬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노후는 편해지지 않습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중요한 세 번째는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 관계입니다. 노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만 있으면 됐지. 사람 관계는 이제 피곤하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괜히 얽히기 싫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을 하나둘 정리합니다. 회사 인연은 회사 인연이었고 의무적으로 만나던 관계는 이제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그 선택이 참 편해 보입니다. 전화도 줄고 약속도 줄고 괜히 신경 쓸 일이 사라져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녁을 맞이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밤. 이런 경험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사람 관계를 거의 다 정리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조금 아파 병원에 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병원 다녀왔다는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때 처음 실감났다고 합니다. 노후의 중요한 사람 관계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연락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알아차려 줄 수 있는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몇 명을 너무 빨리 정리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자식은 분명 소중하지만 자식은 내 일상의 모든 공백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의 중심이 있고 부모는 그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후의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 급격히 무너집니다. 회사에서 물러났을 때 이미 한 번 경험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사람 관계까지 사라지면 그 공백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말입니다. 누군가와 서로의 일상을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사람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지지대입니다.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은퇴 후에 새로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존의 관계를 천천히 정리해야 합니다.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짧은 안부 한마디, 오랜만이라는 인사 한 줄,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중요한 세 번째는 혼자 버티는 힘이 아니라 서로 기대는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있을 때 노후의 하루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사람 관계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에 대한 기준. 노후의 사람 관계는 젊을 때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많이 만나는 관계보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 말을 줄여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한 채 사람을 한꺼번에 정리해버립니다. 피곤하다는 이유, 상처받기 싫다는 이유, 이해는 되지만 그 선택이 나중에 외로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 남겨야 할 관계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관계입니다. 잘났다고 뽐내지 않아도 되고 못났다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한 분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셨습니다.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반복되고 서로 건강 자랑, 자식 자랑으로 흐르는 게 싫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그냥 나로 기억해 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제야 그분은 관계를 끊을 게 아니라 방식을 바꿨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모임을 줄이되 사람을 지우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뒤늦게 말하셨습니다. 노후의 사람 관계는 자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는 안정감은 필요합니다. 이 안정감이 있을 때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도 덜 외롭게 느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서로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입니다. 젊을 때는 약한 모습을 숨기려 했지만 노후에는 약함을 숨길수록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아프다는 말, 힘들다는 말, 오늘은 그냥 심심하다는 말, 이런 말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노후에 꼭 필요한 인연입니다. 자식에게는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식 외의 사람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노후의 사람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늘 함께하길 바라지 말고 서로 바쁘면 바쁜 대로, 연락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계에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하면 노후에는 그 감정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생기기 전에 기대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는 게 더 무섭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노후의 인간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완전히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노후의 자식보다 중요한 세 번째는 결국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이 온기는 많은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몇 명의 안정된 인연에서 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자식보다 중요해지는 세 가지를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하루를 스스로 이끄는 생활 리듬, 내 몸을 책임지는 건강 관리, 그리고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 관계.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몸이 먼저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귀찮아집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면 하루는 더 단조로워지고 그 단조로움은 다시 생활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노후의 불안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천천히 커져갑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노후는 생각보다 단단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몸을 움직일 목적이 있고, 안부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버틸만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식이 잘 돼서 기쁜 건 사실인데 그게 내 하루를 채워주지는 않더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후의 구조를 정확히 짚은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연장이 아닙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후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게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식이 잘 돼
주변에서 부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자식 인생은 잘 굴러가는데 내 인생은 멈춘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산책 시간을 정했고, 동네 문화센터 수업 하나를 등록했고,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먼저 안부를 건넸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하루의 결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는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이 없는 부모입니다. 하루가 비어 있고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공백은 자식에게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 하루가 채워져 있으면 자식에게도 여유롭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때 돕고,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다리고,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두는 이 균형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노후의 품위는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의 성공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나옵니다. 이 감각이 있을 때 사람은 늙어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챙긴다는 것도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프기 전에 조금 더 살피고 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는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노후의 자율성을 지켜줍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연결은 필요합니다. 이 연결이 있을 때 노후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말은 자식을 밀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오래 좋은 관계로 남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미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느릴 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자식보다 중요해지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오래 편안하게 사랑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노후에 자식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식만으로는 노후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내 하루를 내가 이끄는 생활 리듬, 내 몸을 스스로 책임지는 건강, 그리고 완전히 혼자가 되지 않게 해주는 사람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노후는 훨씬 덜 흔들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부담이 줄어들면 정도 오래 남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루의 중심이 사라졌을 때, 몸의 신호를 외면했을 때, 사람과의 연결을 너무 쉽게 끊었을 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찾아옵니다. 다행인 점은 이 세 가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노후의 결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식 말고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다시 시작할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느끼셨다면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노후는 비워야 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야 편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지켜야 할 것들을 조금 더 분명히 알고 조금 더 단단히 붙잡고 앞으로의 시간을 차분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